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요. 이런 모의고사형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,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풀어 오셔야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제 정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.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과목 수에 따라서 과목이 두 과목인 경우에는 40분 내에 아니면은 3과목이면 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는데요. 어떻게 됐든 20분 이내에 20분이 아니죠. 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화학과 식품위생을 시험을 보는데 화학은 계산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될 문제가 좀 어렵죠.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화학을 풀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식품위생은 빠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간혹 정말 요즘에는 많이 나아진 편인데 예전에 문제가 식품위생이 문제가 되게 길었던 적이 많았어요.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. 그럼 그 지문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지문을 한번 놓치게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.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 두시는 것도 필요한데요. 그리고 마킹하는 것까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형 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우리 수업은요 한 번에 3회 내지 4회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좀 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 그러면 3회 정도.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원래는 한 70문제 푸는 게 딱 적당해요. 3시간 동안 이제 70문제. 근데 70문제를 끊기에는 되게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1, 2, 3회 하면 60문제가 되는데, 그럼 70문제면은 딱 4회 한 딱 절반이에요. 그래서 딱 애매해요.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3회, 또 어떨 때는 좀 많이 나가면 4회 정도.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위생이 무조건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 됐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많이 봤던 것들에서 많이 나와요.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대다수 많고요. 그 중에 이제 알쏭달쏭한 문제들이 몇 가지 이렇게 끼어서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할 적에 많이 봤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한두 문제 정도 잘 알쏭달쏭한 거라든지 안 봤던 것들이 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. 그런 경우 이제 그래서 한 문제 내지 2문제, 또 내지는 좀 많아지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알쏭달쏭하거나 보지 않았던 것 중에서 이렇게 첨가해서 넣긴 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문제면은 18개에서 한 20문제 정도는 이렇게 맞힐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. 요 정도 되면. 왜냐하면 이런 경우 많거든요. 이론도 저하고 같이 하시고,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도 저랑,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, 나 비슷하게 봤던, 이렇게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, 이런 내용들의 것들이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요 정도는 이제 18개에서 20개 정도 맞춰야 되는 정도 수준이 되셔야 되거든요. 요 정도 되면. 또 우리가 이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좀 쉬었어요. 그쵸? 한 2주 정도 쉬었는데, 그동안 또 이제 복습을 좀 해 두셨겠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,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주시면 되겠고요.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3회 내지 4회를 풀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 본인이 푸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두시고요. 내가 혹시 놓친 건 없었는지,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1회부터 나가는데요. 1회부터 봅니다. 1회 모의고사. 자,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, 조금 안 봤던, 이게 좀 보지 않았던 균 이름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있긴 했었어요. 그쵸? 네, 이제 요거는 19개에서 한 20개 정도는 맞으셔야 됩니다. 요 정도 수준이면.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. 자, 그럼 1번부터 갈게요. 1번,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, 여러분, 다이옥신에 관해서는 다시 할 말도 없어요. 왜냐,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요, 화학적인 식중독 중에서 좀 많이 나왔던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2015년에도 나오고, 그 이전에도 나오고,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문제예요. 그래서 경기도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나오고, 다른 지역의 시험에서도 나오고,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이옥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다이옥신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 1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. 여러분, 다이옥신 하면 기억나는 거 떠올리면 이렇죠. 상당히 안정적인 물질이죠. 그럼 이게 따라 나와야 될 게 있어요. 상당히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잘 파괴가 되지를
않습니다. 파괴, 분해가 되질 않아서요. 뭐가 문제가 되느냐? 먹이 연쇄에 의한 축적 현상이 문제가 되죠. 자, 그다음에 발암성이나 기형아 유발작용이 있는 독성이 극히 강하며 지상 최악의 물질 중 하나예요. 그래서 여러분 얘는 보면은 분해가 잘 안 되죠? 독성이 강하죠. 그렇기 때문에 지상 최악의 물질 중에 하나로 꼽는 겁니다. 그럼 이게 원래부터 자연계에 있었던 물질이냐? 아니죠. 인간이 만들어낸 지상 최악의 물질 중에 하나로 꼽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다이옥신유라고 되어 있죠.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할 게 있어요. 다이옥신유, 다이옥신은 하나의 물질이 아니에요. 단일 화합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합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. 여러 가지 이성체들이 존재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염소 혼자가 몇 개가 치환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성체의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를 했죠. 그래서 단일 화합물이다 이거 아니죠. 단일 화합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성체가 다 여러 가지 이성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상온에서 무색의 결정으로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용 내 용이